자, 지금 저희가 이 페이지나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나 이제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세팅을 해서 사용하실 때에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제이손 데이터가 넘어올 때에 거기서 이제 수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버, 부여의 넘버도 이렇게 달러 해가지고 써놨는데 여기 이제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교재에서는 변수로 지정을 해서 얘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document ready 펑션 document ready라고 쓴 거하고 펑션이라고 쓴 거하고 동일하시죠? 펑션 가려갖고 쓴 거하고 동일하신데 여기에다 콘솔 리플라이 서비스 한번 로그로 해서 그 찍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요 아래다가 이제 변수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여기 서비스 리스트 오기 전에 변수를 선언해서 데이터를 담아놓으면 되는 거죠. var 써주시고요. var 써주시고 변수는 이제 넘버 이렇게 넘버 밸류라고 써놨습니다. 넘버 밸류. 거기서는 교재에서는 비넘버 밸류라고 써놨죠. 근데 저희가 넘버로 쓰기 때문에 넘버 밸류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실제적으로는 그냥 넘버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너무 헷갈리시니까 넘버 밸류로 쓰는데 넘버는 이렇게 쓰시면 변수 넘버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돼서 그 키의 이름과 여기 넘어가는 키의 이름과 변수의 이름이 같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같게 많이 쓰는데 넘버는 넘버지 무슨 넘버 밸류야, 그죠? 그렇게 해서 같게 쓰는데 교재에서는 얘가 이제 같으면은 헷갈리시니까 넘버 밸류라고 써놨어요. 비넘버라고 써놨습니다. 비넘버 밸류라고. 그런데 여기다가 상도합표 찍으시고요.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문자열로 한 개 만들어서 이어붙이기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 썼습니다. 사실은 이제 넘버 밸류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굳이 쌍따옴표를 찍어서 보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달러 여기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쪽에다가 이제 출력을 하자고 시켜놨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넘버가 되는 거죠. 넘버를 넘겨서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짜가지고 쓸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밖에다가 이렇게 한 개 변수로 지정해서 해놨다. 그 동작은 그대로 됩니다.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와서 가져오더라도 이렇게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새로 고침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잘 됩니다. 요게 이상하죠. 넘버 땡땡 넘버 쓰니까 앞에 있는 건 키고요. 앞에 있는 건 키고 뒤에 있는 게 밸류인데 변수입니다. 상담표 안 찍었기 때문에 변수라서 일로 찾아가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넘버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UL 태그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챗 클래스가 챗이라고 하는 UL 태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를 계속 이제 찾아서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얘도 reply UL 해가지고 변수를 지정해 놨습니다. 얘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달러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클래스 챗이다. 클래스 챗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reply ul이라는 데 저장하자. 그러면은 달러 가로 열고 점 챗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reply ul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를 작성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reply ul 저는 이렇게 막 쓰시면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달러 이렇게 바로 이렇게 써서 거기다 집어넣죠. 이걸 더 선호하는데 여기서는 저장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게 저희가 함수를 한 개 만들었는데 함수 밖에다가 선언을 해서 전역 변수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 쓴 게 이제 show list라는 걸 썼습니다. 왜 show list를 썼냐?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이 함수를 지금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하느냐? 맨 처음. 이게 그 사용 시점이 글보기를 보여주면 댓글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게시판 글보기입니다. 게시판 글보기 보여주는 처음 시점에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댓글 등록하는 시점. 그 다음에 그 후 등록하고 나서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댓글 수정 후에
예, 그 다음에 댓글 삭제 후에 계속 리스트를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돼요.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얘가 이제 그 수정 리스트 부분에 내용이 바뀐 거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여러 시점에서 하게 되네. 그럼 얘를 뭘로 만드냐면 함수로 만듭니다. 함수로 만들고 호출하는 거죠. 호출. 이렇게 만들고 호출하도록 쓰는 거예요. 호출해서 사용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처리가 돼서 쓰는 것을 이제 함수로 한 개 만들고 저희가 펑션이라고 쓰는 거죠. 밑에다 펑션 쓰셨고요. show list. show list는 그냥 show list로 쓰겠습니다. show list 가로 열고 페이지 써놨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면 그 페이지에 맞게 이제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는 여기서 이제 여기 맨 끝에 이렇게 클릭 이벤트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입니다. 중괄호 닫고 쓰셔서 세미콜론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얘네들을 이제 들여쓰기를 하겠습니다. 얘 함수는 그 호출을 해야 실행이 되는 거죠. 호출을 해야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데 게시판 글 보기를 보여주는 시점, 여기 맨 처음에 시점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전에는 여기 실행되다가 이렇게 실행되다가 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실행이 됐어요. 그죠? 시점은 여기이거나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나 여기 써서 얘를 호출하는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이제 호출이 돼서 데이터 가져오고 콘솔에 현재는 콘솔에 찍힙니다. 해놓고 지금 실행되는 시점은 이제 펑션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제 여기다 show list. 그리고 맨 처음에 게시판에 들어왔어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1페이지. 1페이지인 거죠. 그래서 페이지는 1페이지.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넘어가는 게 페이지예요. 여기는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댓글을 가져와서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표시해 주는데 출력해 주는 메소드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함수 호출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실행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위에서 아래로 하니까 아래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서 실행이 되니까 그러면서 바로 호출을 해서 한번 1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뿌려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실행입니다.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실행. 요게 그 보여주는 시점입니다. 처음 시점. 게시판 보여주는 처음 시점. 시점은 여기입니다. 바로 실행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게시판 보여주는 처음 시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주려니까 페이지는 몇 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그래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넘겨서 여기 페이지가 이제 페이지가 되는 거죠. 페이지가 됩니다.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를 페이지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 넘버와 페이지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오브젝트는 있는 게 중요하지 순서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이런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들의 순서랑은 상관이 없어요. 데이터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페이지와 넘버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시고요.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다시 테스팅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맨 처음에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 가져와서 뿌려진 거 보이시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되시고요. 소스도 이제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소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등록을 했어요. 끝나면 어떻게 해라? show 리스트를 호출해라. show 리스트. 댓글 등록하면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수정을 하면 현재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거기다 써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수정 후에는 이제 내가 페이지 정보를 받은 페이지를 그대로 넘겨서 넘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보여야 합니다. 보여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삭제 후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그래서 show 리스트에 해당되는 1 이렇게 써가지고 호출을 하는 그 코딩을 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짜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면서 성공을 했다면 이렇게 포문 돌리시면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다가 포문을 돌리시면서 이제 문자열을 만들어냅니다. 문자열을 만들어내서 사용하시는 걸 쓸 수 있도록 하시는데 저희가
데이터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전달받아서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if 문장에 붙여놨는데 리스트를 전달을 받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여기다가는 이제 추가해야 될 태그 추가해야 할 태그를 저장한 변수 해야 할 태그를 li 태그입니다. 여기서는 li 태그죠. li 태그들 그 li 태그들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만큼 태그들이 이제 태그들을 저장하는 변수를 한 개 선언을 한 거죠. 선언을 해서 나중에 아까 채시라는 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var 쓰시고요. 변수는 str 이꼬로 맨 처음에는 상따표 그냥 찍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 처리를 해서 if 문장에 붙여주시고요. 가로 열고 리스트가 널이거나 널이 아니어야 되는데 널입니다. 데이터가 없죠. 널이거나 또는 리스트의 길이 랭스가 0이다. 이런 얘기는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여기다가 진행을 해줍니다. src에다가 데이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써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reply UL에다가 그 쌍따옴표를 그냥 찍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썼는데 그 li 태그 한 개 만들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써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데이터를 아무것도 안 찍는 걸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면 이제 reply UL에다가 HTML 태그를 적용시켜서 여기다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찍는다. li 태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미콜론 하시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리턴 밑으로 더 이상 실행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출력은 HTML로 해서 이제 그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리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제 돌아간다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예, 이것 때문에 여기다 리턴을 집어넣은 거예요. 함수를 써가지고 사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쪽에 이제 그 댓글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댓글이 없는 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어 있게 되는 거죠. 리플라이 밑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게 됩니다. 그 비어 있는 것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li 태그를 그냥 li 태그 한 개 만들고요. 간단하게 li 태그 그냥 만드시고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li 태그하게 집어넣어주면 새로 고침만 시잖아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 여기 안에 이렇게 댓글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댓글이 있는 경우에 클릭하면 이렇게 댓글이 나오도록 이렇게 여기 안에 댓글이 나오도록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있는 경우, 그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댓글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댓글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얘는 댓글이 없는 경우에 처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처리에 해당되는 거고, 댓글이 있으면 여기다가 str, 지금 로그로 찍어보세요, 데이터 로그로 찍어보세요 했는데 지금 로그로 찍으려고 데이터 가져오는 건 아니죠.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폼은 돌려가지고 src에다가 계속 추가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퀄 썼습니다. src 이퀄은 플러스 이퀄 해서 추가하도록 만들었고, 요 주석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확인한 것을 주석 처리 str 플러스 이퀄로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 하드 코딩한 거 밑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면 이쪽에 li 태그를 해야 되니까 li 태그에 해당되는 요거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 한 줄 단위로 복사하셔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제 src 이꼬로 이렇게 플러스 이꼬로 해놓은 데다가 붙여넣기. 반드시 플러스 이꼬로 쓰셔야 됩니다. 플러스 이꼬. 그럼 이제 여기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쌍따옴표를 이제 따옴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따옴표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따옴표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쌍따옴표는 한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로 이렇게 바꿔줘 실행을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 10이라는 데이터는 데이터를 이제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개 눌러주시고 그 리스트 안에 보시면 리스트에 인덱스 번호 i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번호고 그 글 번호, 댓글 번호, 알럼버가 있습니다. 알럼버를 찾아서 가져오자.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리스트한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여기 알럼버 요거 가져오라는 거죠. 그 인덱스 번호 얘가 0번입니다. 0번 리스트 0번 리스트 0번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알럼버를 가져와서 해보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str 플러스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쌍따옴표 찍으세요.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드 코딩한 거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셔가지고 그 다음 줄 그 li 태그 div 만들어야 되나요? div 이렇게 해서 div 만들고 이걸 쭉 해서 한 줄까지 여기까지 쭉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이제 div 만들고 슬래시 div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보기는 편합니다. 요거 li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div 태그가 있구나.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밑으로 내려가셔서 div에 해당되는 거 만드셨고 그 div에 헤더라는 게 있네요. 헤더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시고요. 계속 그 여기다가 div 헤더 만드시고요.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거는 따옴표로 바꿔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str 플러스 이꼬로 해가지고 그 쌍따옴표 찍는 거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제 복사를 몇 개 더 해두시고 요 안에다가 이제 쭉쭉쭉 만들면 되시겠죠. 그 다음 거 이제 여기 헤더 만들었고 스트롱 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이제 복사 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다 집어넣기 해주시고 그 쌍따옴표를 따옴표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따옴표로 좀 바꿔주세요. 그 데이터 부분에 해당되는 거 지우고요. 쌍따옴표를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시고 플러스 2개. 그 다음 데이터는 리스트 인덱스 안에 작성자에 해당되는 거죠. replier입니다. replier. 만약에 저희가 이제 요거는 지금 저희가 아이디를 쓰기로 해서 테스트가 나옵니다. 테스트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replier name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더 만들고 그 부여객체에다가 그리고 조인해서 가져오시면 되죠. 멤버에 있는 거와 조인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그냥 id가 나옵니다. id 나오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또 내려가서 이제 작성자 말고 이제 small 해가지고 사용한 거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 풀라이트가 제대로 안 먹네요. RIGHT 스페링 맞게 썼고요. 풀라이트가 지금 현재 그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고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 지우시고요. 쌍따옴표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시고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 복사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reply 지금 작성한 게 reply date입니다. reply date는 그 reply date는 그냥 그 길게 long 타입의 숫자가 나오게 돼 있죠. 그냥 찍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그 밑에 또 내려가셔서 보니까 p 태그 썼네요. 가서 닫고 있어야 돼요. 닫고
닫고 div 닫고 div 닫고를 만들고 이렇게 그 스트롱 닫고 그다음 스몰 닫고 그다음에 div 닫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p태그 열겠죠. p태그 여시고 그 다음에 댓글 내용 씁니다. p태그 사용에다가 이제 p태그는 이제 그 한 개인데 닫고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p태그 만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다가 이제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플러스 쓰시고 그 리스트 안에 그 reply가 내용이죠. reply가 댓글 내용입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p태그 쓰셨고요. div 한 개 닫았고 지금 div 한 개 닫는 게 한 개 더 필요하죠. div 닫는 게 한 개 더 필요하시고 여기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li 태그 닫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li 태그 슬래시 li 태그 이렇게 닫아가지고 코드를 완성한다. 계속 추가됩니다. 있는 만큼 계속 문자열이 일렬로 쭉 추가되지만 HTML이 실행할 때 보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스는 그냥 한 줄로 쭉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포문이 다 돌리면 뭐가 생겨요? 그 UL 태그 안에 저희가 작성했던 UL 태그 안에 들어갈 LI 태그가 작성이 되는 거죠. LI 태그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포문 안에서 이제 이런 LI 태그를 데이터 한 개당 LI 태그를 한 개씩 만드는 거죠. 테일 만들 때는 그 TR 태그를 한 개씩 만들었는데 지금 LI 태그를 한 개씩 만들어 사용하시게 되고요. 중괄호 닫고 가로 닫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희가 제대로 잘 있으셔야 돼요. 잘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구분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명령어의 끝이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써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포문이 다 돌리면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방금 전에 reply UL에다가 HTML을 집어넣습니다. HTML로 먹어야 되니까 UL 태그에다가 저희가 HTML로 해서 str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그 만들어진 태그들이 UL 태그 안에 태그들이 주르륵 들어가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쪽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썼는데 오류가 났네요. 지금 여기 SRT is not define이니까 STR로 써야 되는데 SRT라고 써놔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SRT 이렇게 써놓고 있죠. 원래 없었던 데를 찾아가져서 추가시켜라. 스페링이 중간에 틀렸네요. STR로 전부 다 쓰시고 STR 중간에 한 개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르륵 복사붙여놓고 했더니 주르륵 틀려가지고 하시고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두 개 썼네요. 댓글에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가져온 거를 이제 리플라이에 뿌리는 것까지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제 댓글 쓰기 등록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한번 더 뿌려야 되는 거죠. 그 등록하는 걸 쓰려는데 그러면 모델 창량이 필요하다. 모델을 한 개 열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네요.